내가 안다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틀릴 수도 있다고 상상해 본 적 있나요? 그 상상이 당신을 진짜 삶의 문 앞에 데려다 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테네의 한 모퉁이에서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에게 묻곤 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선하다는 건 어떤 상태일까? 당신은 스스로를 잘 알고 있나요? 그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질문했을 뿐이죠. 그리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당연했던 것들이 왜 설명되지 않는지. 말문이 막히는 순간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고 믿었죠. 그 철학자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신의 뜻을 안다고 말하는 예언자들, 도시를 이끌 지혜를 갖추었다는 정치가들, 모든 것을 논리로 설명하려 했던 학자들, 그 누구도 자신이 무지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무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지혜에 다가갈 수 있다고. 왜냐면 모른다는 말에는 열린 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닫힌 지식이 아니라 묻고 흔들리고 다시 사유하는 공간이죠. 우린 보통 확신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말이 분명한 사람, 논리가 선명한 사람, 판단이 빠른 사람, 그들은 불안을 덜어주니까요.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불안을 덮지 말고 정면으로 보라고. 당신이 느끼는 불확실함은 지금 당신이 사유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릴 때 당신은 얼마나 많은 걸 몰랐나요? 하늘이 왜 파란지,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죽는다는 게 뭔지. 그때 당신은 모든 것에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들은 당신을 자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모든 게 익숙하고 모든 게 설명 가능합니다. 그 익숙함이 당신의 눈을 가린 건 아닐까요? 모른다는 걸 아는 순간 당신은 다시 태어납니다. 그 순간 사유가 시작됩니다. 자신이 가진 언어를, 신념을, 감정을 한 번 더 물어보는 사람만이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되죠. 소크라테스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답이다. 그는 대신 우리 안에 침묵을 깨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볼 수 있을까요?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자신을 잘 알고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정답을 갖지 말고 질문을 품으세요. 그 질문이 당신을 더 깊은 삶으로 이끌 겁니다. 당신은 누군가 앞에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걸 얼마나 자주 허락하나요? 회의석상에서, 친구와의 대화에서, 혹은 가족들 앞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안다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작아지고 어딘가 뒤처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 정말 당신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답을 맞히는 아이가 칭찬받는 모습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빠르게 대답하고 선명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 불리는 사회에서 모른다는 말은 부끄러운 고백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될수록 더욱 단단한 얼굴을 하고 살아갑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포장하고 불안을 단정으로 덮고 질문 대신 판단을 꺼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모든 안다는 말들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게 정말 당신의 생각인가요? 그 판단은 어디서 온 건가요? 당신은 왜 그렇게 믿고 있나요? 그 질문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의 내부에 숨어 있는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신념들은 언제, 어디서 생긴 걸까요? 그건 누군가의 말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요? 어떤 책, 어떤 강의, 어떤 상황 속에서 주입된 정답은 아니었을까요?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당신의 무의식조차도 수많은 타인의 목소리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자주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걸 왜 확신하는가? 이건 진짜 내 생각인가? 아니면 흉내낸 믿음인가?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지식에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 자체가 당대를 흔든 가장 위대한 사유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이 질문했고 그 누구보다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없이 의심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한 발짝씩 진짜에 다가갈 수 있었죠. 지금 당신이 어떤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확신의 뿌리를 바라보세요. 그 뿌리가 썩어 있다면 그 위의 가지들은 진실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무지를 아는 용기는 나를 불완전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작점입니다. 그것을 숨기느냐, 드러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사유는 얕아질 수도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모른다고 느끼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순간 당신은 가장 인간다운 방식으로 철학자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길을 걷다 보면 모두가 알고 있는 듯한 얼굴을 하고 지나갑니다. 정치, 경제, 인간관계, 삶의 의미까지 당연한 듯 단언하는 말들이 우리 일상 곳곳에 놓여 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정작 그렇게 안다는 사람들 곁엔 침묵이 없고 물음이 없으며 때로는 타인을 향한 비난만이 가득합니다. 그건 마치 빈 그릇일수록 더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지 않는 이들의 풍경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요란함 속에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대가 스스로의 말에 갇혀 있다는 걸 느끼도록 거울을 들이밀었을 뿐이죠. 그 말을 다시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그 믿음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그 질문은 칼이 아니라 거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투명한 반사면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군가 자신의 무지를 들추는 걸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소크라테스는 더욱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모든 대화의 끝을 또 다른 물음으로 열었습니다. 그 열림이야말로 지혜의 핵심이었습니다. 지혜는 다치지 않습니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늘 미완의 상태로 남아 다음 질문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다고 착각할수록 스스로를 멈추게 만듭니다. 그 멈춤은 때로 편안함을 주지만 동시에 삶의 깊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하죠. 철학은 말합니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 말고 아직 모른다고 말하라고. 모른다는 말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세계의 입구입니다. 그 말은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 자유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쉽게 단정하고 있나요? 누군가를, 어떤 상황을, 혹은 당신 자신을 그 단정 앞에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걸 정말 아는 걸까? 혹시 아는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을 낯선 곳으로 이끌고 그 낯선 속에서 당신은 이전에 없던 사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옳다. 저게 답이다라고. 그는 단지 끝없이 묻는 사람이었고 스스로 모른다고 말할 수 있었던 가장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지금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나요? 이 길이 맞는 걸까? 지금 내가 내리는 판단은 정당한가? 나는 누구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 걸까? 우리는 자주 묻는 존재였지만 언젠가부터 질문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혼란을 만들고 혼란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곧 약함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 대신 확신을 선택합니다. 확신은 빠릅니다. 질문은 느리죠. 확신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질문은 사람을 흩어지게 합니다. 확신은 군중을 만들고 질문은 고독을 만듭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고독을 택했습니다. 그는 아테네 광장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자신이 가진 의문을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들의 말 속에서 숨겨진 모순과 습관을 꺼내보았죠. 어떤 이들은 조롱했고, 어떤 이들은 피했으며, 어떤 이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침묵하며 생각에 잠기는 몇몇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무지를 처음 마주하게 되었죠. 질문은 때로 아픔을 줍니다. 내가 쥐고 있던 믿음을 놓게 만들고 내 안의 허상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더 나은 나로 가기 위한 통과 이래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깊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믿음의 가장자리에서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나는 왜 이걸 믿고 있는가? 이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지금 나는 어떤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질문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내면의 말 없는 소음과 맞설 수 있는 용기, 그게 질문의 힘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삶을 정답으로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을 질문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순간에도 진리를 향한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슬퍼할 때 그는 담담하게 말했죠. 이제 나는 저 너머가 어떤지 알게 되겠구나. 죽음조차 그에게 또 하나의 물음이었습니다. 우리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모르고 있고 그래서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문을 엽니다. 그 문 안에서 당신은 어제와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세요. 당신이 묻는 한 당신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 속에 있는 침묵은 당신을 더욱 깊은 자리로 데려다 줄 겁니다. 당신은 진실이란 단어 앞에 어떤 표정을 짓나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시나요? 아니면 어쩐지 피곤하다는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진실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자주 소비된 단어입니다. 뉴스에서, 강연에서, 심지어 광고 문구 속에서도 진실을 말한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진실이란 그렇게 쉽게 소리 지르는 사람 곁엔 잘 머물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조용히 기다립니다. 묻고 또 묻는 사람,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살짝 그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소크라테스는 진실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모른다는 고백으로 사유를 열었고 그 고백은 늘 진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진실은 확신의 언어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자기의심을 품은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이 곧 진실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살아온 환경, 그 안에서 형성된 감정과 판단은 당신만의 진실일 수는 있어도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진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모두는 아니며 내가 모르는 것이 그 너머에 있다고. 이 말은 당신의 경험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의 뿌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그 생각이 어떻게 굳어졌는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지, 이 질문들을 마주할 때 진실은 아주 천천히 당신의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진실은 소유물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진실은 완성된 문장이 아니라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소크라테스는 죽기 전까지도 질문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나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진실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학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구도자였습니다. 진실은 그렇게 자신을 비워낸 사람에게만 속삭임처럼 다가옵니다. 당신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어떤 순간엔 말이 많을수록 진실과 멀어지는 기분, 반대로 조용히 귀 기울일 때, 그저 바라볼 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찾아오는 순간, 그게 바로 진실의 기척입니다. 당신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말들, 혹은 누군가를 향한 판단들, 그걸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이걸 모를 수도 있어. 그 말 한 줄 속에 진실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조용한 새벽, 창문 너머 어둠과 빛이 엇갈리는 그 시간에 당신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나는 누구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이 삶은 나의 것인가? 그 질문들이 떠오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사유의 가장자리에서 자신의 존재를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역할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딸, 아들, 동료, 부모, 사회인, 시민, 그리고 그 안에서 정해진 감정과 말투와 태도를 하나의 가면처럼 입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 가면 너머 정말로
나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는 언제 발견되나요? 어느 순간 그 질문이 문득 당신 안에서 일어나 잠자고 있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항상 모른다는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진짜 나의 것인지 모를 때, 이 길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을 때, 사랑이 무엇인지 대답하지 못할 때, 그 모름은 당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를 자각하며 그 의미를 묻는 존재로 깨어난다는 것. 소크라테스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도 이런 깨어남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 말은 무겁고 단호하지만 실은 깊은 다정함이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스스로 질문할 수 있고 그 질문 속에서 변할 수 있다고. 존재는 질문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나? 이 선택은 정말 나의 것인가? 나는 지금도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가? 라는 방식으로 계속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당신이 지금 불확실함에 둘러싸여 있다면 그건 어쩌면 당신의 존재가 지금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려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들 안에 있는 진짜 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말을 던지고 침묵을 건네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 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말 없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존재는 더욱 선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가 물어오겠죠. 당신은 누구인가요? 그때 당신은 어떤 대답도 서두르지 않으며 그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알아가는 중이에요. 그 한마디가 당신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안도합니다. 늘 다니던 길, 익숙한 사람, 반복되는 하루의 리듬, 그 안에서 우리는 안다고 느끼죠. 이건 이런 거야.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삶은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철학은 거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철학은 익숙한 것에서 낯선 기운을 느끼는 순간 그 틈에서 조용히 피어오릅니다. 소크라테스는 광장에서 만난 이들에게 평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요? 용기란 뭘까요? 당신은 좋은 삶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대화를 이어갈수록 그들의 말은 점점 멈추었고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익숙함에 기댄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것, 혹시 너무 오래된 생각은 아니었나요? 오래된 생각은 편안합니다. 무뎌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편안한 생각이 반드시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진짜 삶은 자주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그건 익숙한 지형을 벗어나 낯선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낯설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낯설미야말로 당신이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철학자는 세상을 낯설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당연한 것들을 처음 보는 눈으로 다시 바라봅니다. 하늘이 왜 푸른지, 죽음은 왜 두려운지, 사랑이 왜 아픈지, 진실은 왜 때로 침묵 속에 숨는지, 그 물음들을 품는 순간 당신은 다시 태어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소크라테스가 그토록 물었던 이유는 그가 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모른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안다고 믿는 것들, 그 익숙한 감정과 판단 앞에서 잠시 멈춰 서보세요.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여겨졌지? 지금 이 믿음이 정말 나에게 살아있는가? 그 물음이 생긴 순간 당신은 익숙함을 떠나 사유의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철학은 배움이 아닙니다. 철학은 낯설매 머무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지닌 사람만이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낯선 밤을 두려워 마세요.
그 밤 속에 당신이 몰랐던 당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뭘 먹을까?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이 선택이 나에게 이득일까? 그러나 삶 그 자체에 대해 묻는 일은 점점 드물어집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이미 정해졌다는 이유로, 혹은 물어도 답이 없을 거라는 체념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살아있는 기계처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럴수록 삶은 얕아집니다. 움직임은 계속되지만 그 안엔 방향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는 평생을 걸어다니며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 학식이 얼마나 깊든 그는 단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삶을 성찰하고 있는가? 그 기준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졌습니다. 그가 멀리서 바라보던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존재의 깊이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질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멈춘 삶은 아직 호흡하고 있어도 이미 닫힌 문 속에 갇혀버린 셈이니까요.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질문은 정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를 꺼내 보게 합니다. 내 안에 숨어있던 신념, 내가 말하지 못했던 욕망, 누군가의 말로 포장했던 나의 슬픔까지 모든 것이 질문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철학은 이렇듯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삶을 다시 묻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루는 정말 나다운 하루인가? 나는 지금도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당신은 오늘 얼마나 했나요? 질문은 삶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을 가볍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방향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곳을 향한 첫걸음은 항상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일에서 시작되니까요. 당신이 지금 답을 갖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이며 자기 삶을 자기 손으로 빚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저 말 많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을 진지하게 묻는 사람이었고 그 물음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물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당신의 사유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당신을 멈추어 세운 적 있나요? 그 말이 논리적이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뭔가를 건드렸기 때문에 말없이 오래 머물렀던 적이요. 철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철학은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질문 하나를 조용히 놓고 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울림을 남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소크라테스는 이 질문들을 누군가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질문이 스스로 안에서 피어나기를. 누군가 자신의 삶의 확신을 품고 말할 때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습니다. 그건 언제부터 그렇게 믿었나요? 당신은 그 믿음을 살아본 적 있나요? 그 물음들은 단순히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의 내면을 흔들어 그가 스스로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지혜는 남이 줄 수 없습니다. 지혜는 누군가가 된다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지혜는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날카롭고 가장 정직한 질문에서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 질문은 당신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외면해온 선택들, 애써 무시한 감정들, 혹은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온 시간들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학은 말합니다. 그 아픔을 지나야 당신은 비로소 진짜 당신이 된다고.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 그걸 견디는 침묵, 그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사유,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당신은 조금씩 조용히 진짜 삶에 다가갑니다. 그 삶은 더 이상 무엇을 많이 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알은 얼마나 깊이 나를 바라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아테네의 심기불편한 벌레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안락한 생각을 깨우는 작고 끈질긴 존재였다고요. 그는 칭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바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당신의 하루 속에도 무심히 지나치는 판단들, 반복되는 습관들, 설명 없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향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느끼는가? 지금 이 선택이 내 삶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그 물음 하나가 당신의 삶을 다시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남의 생각이 아닌 스스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삶은 아직 작고 어설플 수 있지만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 존재 전체를 걸고 묻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는 과거에 묶여 살고, 누구는 미래를 붙잡은 채 흔들리고, 또 누구는 현재를 그저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식은 곧 사유의 방식입니다. 무엇을 당연하다고 여길지, 무엇을 의심할지, 무엇을 끝내 지켜낼지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나라는 한 존재의 가장 내밀한 철학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한 번도 위대한 제도를 만들지도 화려한 글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한 사람을 붙잡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물음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 더 절실해졌습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속도는 빨라지고 사람들의 말은 커져만 가는데 정작 스스로를 향한 한마디 질문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진짜 삶은 타인을 향한 판단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내 삶 전체를 통과해 나를 다시 쓰게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깊은 사람이라고. 그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질문을 끝까지 품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지금 당신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삶을 다시 묻는다는 건 자신을 다시 살게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그 낯선 질문 하나가 당신을 더욱 단단한 존재로 이끌 것입니다. 모른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사유의 시작이며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멈추지 않고 묻는다면 당신은 지금도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은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느리게 깊이 바라보는 하나의 조용한 연습이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름을 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삶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유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조금은 더 조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다시 묻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진짜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